수영을 배우지 않았어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팔 휘적휘적 하다 보니까 수영이 되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장사 사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1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히 뭔가를 배워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는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열심히 허우적거리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라는 바다에 뛰어든 이유가 그냥 허우적거리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사업이라는 바다에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수영해서 가려고 뛰어든 건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성공은 개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장사나 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존에 급급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닝과 포르쉐의 격차보다 뚜벅이와 모닝의 격차가 더 크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닝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포르쉐 얘는 2억 정도 하죠. 모닝과 포르쉐는 사실 서로 비교를 할 일이 없습니다.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 둘의 격차보다도 더 큰 격차가 바로 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액면 가격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2천만 원 차이가 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1억 8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여기가 격차가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해볼게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모닝이나 포르쉐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트렁크가 있고 둘 다 짐을 실을 수 있고 둘 다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비슷하게 도착을 할 거예요. 모닝을 타고 가든 포르쉐를 타고 가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과 모닝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만해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고 말지. 제가 두돌된 아이가 있는데 두돌된 아이랑 여행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모닝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과 포르쉐를 타고 여행하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차가면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효용성의 측면에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부산까지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4시간 걸리면 포르쉐는 좀 더 빨리 도착하겠죠. 한 20, 30분? 그 차이가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차 없이 두돌된 아이와 여행을 한다? 이건 상상하기도 쉽지 않는 고난의 행군이 되지 않을까.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녀야 되고 아이가 졸리다고 할 때 차에서 잠깐 재울 수도 없어요. 안고 재워야 되고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케팅 레벨 1인 사람과 마케팅 레벨 10인 사람의 격차보다 마케팅 레벨 0인 사람과 마케팅 레벨 1인 사람의 격차가 훨씬 크고 디자인 레벨 0인 사람과 디자인 레벨 1인 사람의 격차가 훨씬 크고 SNS를 아예 할 줄 모르는 SNS 레벨 0인 사람과 SNS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면 사장이 해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손님 접객, 마케팅, 디자인, SNS, 홈페이지 만들기, 회계, 세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던 것만 하게 돼요. 안 하던 거는 손도 대기가 싫은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레벨 1만큼만이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마케팅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닌데 마케팅 알아야 돼? 그냥 그거 돈 주고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돈 주고 맡겨도 내가 1레벨만큼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예 모르면 생판 모르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개업하시면은 진짜 마케팅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블로그 마케팅이다, 플레이스 마케팅이다, 150만 원만 내면 1년 내내 관리해주겠다, 상위 노출해주겠다, 이런 업체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오는데 사실 들어보면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150만 원만 내면 1년 내내 고기 반찬이 나오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원가만 계산해봐도 그게 말이 안 돼. 근데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엔 그런 업체들이 한두 달 정도 하다가 그냥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레벨 1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 전문가에게 시키더라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레벨 1만큼이라도 배우자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한 번 발생한 일은 반드시 또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를 했잖아요. 다른 직원을 뽑아도 또 똑같이 나중에 무단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했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이유로 컴플레인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호텔 로비에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가 하나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가? 아니겠죠. 전구는 여러 개니까 또 똑같이 전구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나갈 거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하나가 이제 수명이 다했으면 나머지도 언젠가 수명이 다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무단 퇴사를 하는 상황, 이런 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예의가 없고 뭐 안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한참 뒤에 알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시스템대로라면은 반드시 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된다. 면접을 볼 때 좀 더 빡세게 면접을 본다거나 월급 날짜를 조정해서 월급 받고 바로 퇴사해버리는 일을 막는다거나 어떤 장치들을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무단퇴사한 거고 좋은 사람 뽑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발생한 일은 반드시 또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매뉴얼인 거죠. 뭐 매뉴얼이 거창한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다 라고 정해 놓는 게 그 리스트가 바로 매뉴얼인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전구 스펙 보면서 전구 색이 뭔지 보면서 그걸 파는 쇼핑몰 찾아서 주문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링크 한번 들어가서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없더라도 직원만 있는 상황에서 전구가 나갔을 때 이걸 일일이 설명해 줄 게 아니라 그냥 그 링크 들어가서 사면 돼.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직원이 알아서 그 링크 적어놓은 메모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잘자잘한 잡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잡일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사장 혼자 바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남들에게 시키기도 뭐해.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더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혼자 하게 되고 나만 계속 바쁜 사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존재한다 입니다. 예전에는 식당 가보면 사장님들이 카운터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돈만 받으시면서 계산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시만 하시고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사장님 혼자서 요리를 하시면서 손님은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시고 서빙도 기계가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솔직히 서빙 로봇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게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다들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은 무인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숙박업에서도 기술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프론트에 항상 사람이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대기하고 앉아 있었고 손님이 오면은 예약 내역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받고 키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요즘은 키오스크가 잘 나왔고 또 키오스크가 없어도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라는 업체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객이 예약을 하면 폰키를 자동으로 발송을 하고 폰에 있는 URL을 눌러서 문 열기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로 문이 열려요. 거기에 객실 호실도 적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적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체크인하고 알아서 체크아웃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굳이 24시간 프론트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현재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 쓸 때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싶은 상황들이 발생해요. 저도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딱 나한테 맞춤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범용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기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쓰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할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쓰는 게
더 편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인간이 스마트폰과 굉장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에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떤 기술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소수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겐 말이죠. 제가 14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책 몇 권 읽고 사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대단한 성공 방식을 깨닫는 사람처럼 아주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업이란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허우적거려서 나름 14년 동안 생존을 하긴 했는데 그 허우적거리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꾸역꾸역 버티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꽤 고통스럽더라고요.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고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물에 빠진 상황처럼 손을 뻗어서 잘하는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또 그건 잘 못했어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내가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장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겪은 이야기들과 노하우를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라는 바닷속에 뛰어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뛰어들었더니 저처럼 허우적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